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함께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3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배소영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я Хан Нелли, и я снова с вами. И сегодня мы изучаем третий урок по теме здоровья. 네, 오늘은 제3과 건강 단원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 따로 하고 계시는 일이 있나요? 제가 운동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선생님처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공부를 하면서 같이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건강에 관련된 어휘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건강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우리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 건강하다는 몸에 아픈 것이 없고 몸이 매우 튼튼하다. 이럴 때 우리는 몸이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반대말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반대는 몸이 안 좋다. 다시 말해서 건강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을 지키다, 건강을 유지하다, 건강을 잃다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보시겠는데요. 이 지키다와 유지하다라는 표현은 현재 매우 건강한 상태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몸이 건강한 상태인데요. 이 상태를 계속 지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다 역시 지금 매우 건강한 상태인데요. 그것을 계속 지키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강을 잃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잃다, 잃어버리다 이런 표현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건강을 잃다라는 것은 건강한 상태였는데 건강이 없어진 것이니까요. 몸이 나빠지다, 건강이 나빠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어휘를 보시겠습니다. 피곤하다, 피로하다 이런 어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피곤하다라는 표현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다, 피로하다, 지치다 이 세 가지가 사실 비슷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피곤하다하고 피로하다는 형용사고요. 지치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상태는 굉장히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진 그런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로라는 표현은 이 피로, 피곤, 지친 것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로하다라는 것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로하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지치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표현들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취하다, 휴가를 가다, 가벼운 운동을 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은 우리가 피곤이 쌓여 있을 때 아니면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 때 그것을 푸는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로를 풀거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이라는 것은 쉬는 시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휴식을 취하다는 쉬는 시간을 가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휴가를 가다 역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벼운 운동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무리가 되지 않게 아주 쉬운, 간단한 그런 운동을 얘기할 때 가벼운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 표현들을 보시겠습니다. 너무 피곤하거나 피로할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그 증상들의 이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통, 편두통, 치통, 요통, 복통 네,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여기 공통적으로 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이 통이라는 단어는 아픈 증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몸의 어떤 부분이 아프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두통이라는 것은 머리가 아프다 이런 의미고요. 치통은 이가 아픈 그런 증상을 치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통은 허리가 아픈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두통, 치통, 요통 다음에는 있다, 없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통이 있다, 치통이 있다, 요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또 다른 증상이 있는데요. 몸살, 그리고 불면증, 우울증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몸살이라는 것은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보통 감기에 걸린 후에 몸살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기 몸살에 걸리다. 그래서 감기하고 같이 사용하는 그런 어휘입니다. 네, 그리고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불면증이라는 증상은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증상을 불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울증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병적으로 기분이 안 좋을 때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어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이 어휘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повторим еще несколько слов из тех, что вы уже прошли с Пэсонсоним. И первое слово у нас чи-тон. Вообще тон – это какая-то боль.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чи – это зубы, поэтому чи-тон – это зубная боль.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 치톤으로 제대로 먹지 못한다. И это у нас не могу нормально есть из-за зубной боли. Следующее у нас слово это момсаль. Момсаль-нада. Или момсалю онмоме сушинда. Это когда все тело пробирает озноб или знобит. Следующее у нас слово это пульмёнгдин. Пуль это не, как частица нет. Поэтому потом далее мён это сон и чин это симптом. Получается бессонница. пульмёнзине коллида или пульмёнзине 시달리다. Имеется в виду, что заболеть бессонницей или 시달리다 вообще употребляется слово по отношению к цветам. Но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то когда все время у человека каждую ночь бессонница, и из года в год, и человек постепенно увядает в бессоннице. Пён дутон. Дутон вообще это головная боль. Ду, потому что это голова, тон это боль, а пён это односторонняя. Получается, это мигрень, мигреневые головные боли. Пён тутоноль альта. Мигреневая головная боль. А теперь мы приступаем к грамматике. И первое грамматическое окончание у нас ын, нэн, тэшне. Оно используется, как правило, в предложениях с выражением замены одного объекта или одного действия или состояния другим. То есть может переводиться как вместо. Прибавляться оно может и к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 и к глаголам, и к прилагательным. Вообще само по себе тэшин это тоже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е, зависимое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е. Поэтому перед ним могут быть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е и глаголы, и прилагательные. Итак, в случае, если оно прибавляется к глаголам, то оно имеет такую форму нэн тэшине. Если оно прибавляется к прилагательным в настоящем времени, тогда н тэшине или ын тэшине,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ого, на какую букву оканчивается основа прилагательного. Если на согласную, тогда ын тэшине. Если на гласную, то есть почти нет, тогда н тэшине. И в прошедшем времени, прибавляясь к глаголам, оно будет добавляться точно так же, как и к прилагательным н тэшине и ын тэшине,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ого, оканчивается ли основа глагола на согласную или на гласную. А теперь послушайте более подробно объяснение Пэсонсоним. 네, 교재 예문을 보면서 읊는 대신에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에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세요. 네, 지금 이 말은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안 들어주겠다는 건지 어떤 걸까요? 지금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커피를 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에 대한 보상을 얘기할 때 읊는 대신에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보상이라는 것은 내가 고마운 일을 해줬고 그것에 대한 대가, 그것에 대한 어떤 고마움의 표시, 이걸 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서 커피 한 잔을 사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은는 대신에를 사용해서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에 커피 한 잔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는 대신에 다음에 으세요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당신은 무엇을 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대화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할 생각이에요? 아니요. 취직을 하는 대신에 미래를 위해서 유학을 가려고 해요.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가 대체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취직과 유학입니다. 그런데 취직도 미래의 진로를 나타내는 어휘고요. 유학도 미래의 진로를 나타내는 어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교체가 가능하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는 굉장히 비슷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것도 선택할 수 있지만 이것 대신에 이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대체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은는 대신에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신에와 은는 대신에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대신에는 같은 의미지만 명사하고 같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은는 대신에는 동사와 형용사하고 같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스 대신에 물을 드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스와 물은 굉장히 비슷한 어떤 사물들이죠. 주스 역시 음료수고요. 물도 음료수입니다. 즉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스를 선택하는 대신에 물을 선택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로 바꾼다면 주스를 마시는 대신에 물을 드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은 의미지만 명사와 사용할 때는 대신에, 동사, 형용사와 사용할 때는 은는 대신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법 연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다른 예문으로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давайте попробуем повторить то, что вы только что прошли с present simple. Итак, у нас окончание н, н, 대신에, который выражает замену одного действия или состояния или предмета другим.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 나기마시 집에 꽃을 사갈까요? 나기마시가 케이크를 좋아하니까 꽃 대신에 케이크를 사갑시다. И это у нас. Может, купим Нагиме цветов? Нагима торты любит. Поэтому вместо цветов, это у нас код тэшине, вместо цветов купим торты, пойдем.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тэшин прибавляется к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му без всяких окончаний.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오늘 출장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집에 있어요? 제가 몸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가는 대신에 다른 사람이 갔어요. И это у нас. Ты вроде говорил, что сегодня поедешь в командировку. Почему ты дома? Я заболел. И здесь окончание «осоё» обозначает причину. «Осо», то есть потому что я заболел. И вместо меня, едущего, поехал другой человек. А теперь приступим к следующему окончанию. И следующ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у нас выражает рекомендацию другому лицу, что лучше что-то сделать. «Нэн ге чота». Оно может употребляться еще в такой форме, как «нэн ге чокета», в которой используется суффикс «кет», выражающий эмоциональное состояние. И послушайте, пожалуйста, объяснение 패선생님. 네, 교재에 있는 예문을 보면서 는 게 좋다를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하고 연습하신 것처럼 는 게 좋다는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이 조언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말, 이런 것을 조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예문을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문입니다. 많이 피곤할 때는 집에서 푹 쉬는 게 좋아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은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을 때라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피곤할 때는 어떤 게 좋은가요?
집에서 쉬는 게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문제가 되는 상황, 뒤에는 그것에 대한 조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테니까 담배를 끊는 게 좋겠어요. 역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요? 건강이 나빠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을 테니까는 추측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나빠질 것 같으니까 뒤에 그것에 도움이 되는 말, 담배를 끊는 게 좋겠어요 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서 는 게 좋다는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말, 즉 조언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네, 문법 연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다른 예문으로 또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попробуем еще раз повторить услышанное. Итак, у нас форма нынге чота выражает рекомендацию одного лица другому лицу, что лучше ему что-то сделать. Это вежливый совет. И эта форма может еще употребляться с суффиксом get, то есть в форме нынге чокета. Было бы хорошо. Суффикс get имеет эмоциона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 일이 많아서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했어요.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집에서 푹 쉬는 게 좋아요. И это у нас означает работы много, из-за этого в фирме работаю на износ, очень много, 과로로. Завтрашнего дня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выходные, поэтому дома лучше всего 푹 쉬는 게 좋아요. Хорошо от души отдохнуть. Послушае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내일 학교에 못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공공해 하실 테니까 선생님께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И это у нас означает кажется, 것 같은데, я завтра не смогу прийти в университет. 어떻게 하죠? Что же мне делать? Как же мне быть? 선생님 будет интересоваться, поэтому лучше всего заранее ему сказать. 네, 오늘의 말하기는 친구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증상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떤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라는 것은 병에 걸렸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을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한다거나 머리가 뜨거워져서 열이 난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친구는 지금 어떤 증상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안색이 안 좋다. 네, 안색이라는 것은 얼굴의 색깔을 얘기하는데요. 얼굴 색깔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색이 안 좋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건강 상태가 나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열이 나고 밥을 먹으면 토한다. 네,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었다. 그래서 음식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이런 위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약을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만든 그런 대화문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카이라트 씨,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열이 나고 밥을 먹으면 토해요. 음식을 잘못 먹은 것 같아요. 어떡해요? 많이 힘들겠어요.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약을 먹는 대신에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네, 교재에 나와 있는 대화문 내용을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카이라트 씨,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요. 네, 지금 지원 씨는 카이라트 씨의 건강 상태가 나쁜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증상이 나와 있는데요. 열이 나고 밥을 먹으면 토해요. 음식을 잘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 원인 때문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많이 힘들겠어요. 여기 어떡해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요의 줄임말인데요.
네, 어떻게 해요의 줄임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선 질문이 아니라 지금 방법이 없어서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네, 치료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약을 먹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지원 씨는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약을 먹는 대신에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여기는 두 가지 치료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약을 먹는 것과 병원에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씨는 이것보다는 병원에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은는 대신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먹는 대신에를 써서 A라는 방법과 B라는 방법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에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바로 은는 대신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는 게 좋겠다를 사용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카이라트 씨,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열이 나고 밥을 먹으면 토해요. 음식을 잘못 먹은 것 같아요. 어떡해요? 많이 힘들겠어요.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약을 먹는 대신에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네, 이제 대화문의 상황을 바꿔서 대화문 만들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어요? 몸이 안 좋아 보여요. 아까는 안색이 안 좋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어아 보이다를 사용해서 몸이 안 좋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이 아프고 몸살이 심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뭘까요? 감기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푹 쉬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대화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원 씨하고 카이라트 씨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원 씨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카이라트 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카이라트 씨, 무슨 일 있어요? 몸이 안 좋아 보여요. 어떡해요? 많이 힘들겠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푹 쉬는 대신에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 씨가 어떻게 걱정을 표시하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몸이 안 좋아 보여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카이라트 씨는 여기에 증상을 얘기할 수 있겠죠. 증상은 목이 아프고 몸살이 심해요.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인은 뭔가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원인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어떡해요? 많이 힘들겠어요. 아까 공부하신 것처럼 어떡해요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걱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카이라트 씨가 생각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푹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네, 그런데 지원 씨가 생각할 때는 푹 쉬는 것은 좋은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과 다른 치료 방법을 바꾸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푹 쉬는 대신에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은는 대신에를 사용해서 치료 방법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는 게 좋겠다를 사용해서 조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대화문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읽기를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А теперь у нас текст Ильки, чтение. Откр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учебник на странице 63 и прочитаем вместе текст. Итак, у нас речь идет про вредную и полезную пищу. Например, вредная пища. Пицца на хэмбого, то есть пицца и гамбургеры, они не такие дорогие, капшик риписазянта. Кроме того, их можно быстро есть, полимогульсуита.
Поэтому для современного занятого человека это стало излюбленной едой. Однако, если есть эту пищу много, то это вредно для здоровья.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поэтому было бы хорошо, чтобы вы ее не ели так часто. 자주 먹지 않은 것은 좋습니다. Далее у нас идет речь про томату, то есть помидоры. В помидорах содержится витамин С. 토마토는 витамин C가 많아서, поэтому он защищает от простуд и, кроме того, преграждает накопление стресса. Помимо этого, в нем мало калорий, и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ругими овощами или фруктами, помидоры еще и хороши в диете также. 네, 오늘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건강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나라에는 다 건강식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건강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콩국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콩국수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 콩국수라는 음식은 말 그대로 콩으로 만든 국물에 국수를 넣어서, 즉 면을 넣어서 만든 음식을 콩국수라고 합니다. 시원하게 먹기 때문에 주로 더운 여름에 자주 먹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먹어요? 라고 나오는데요. 더운 여름에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즐겨 먹는다라는 표현은 좋아해서 자주 먹는다 이런 뜻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원한 음식이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 자주 먹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나와 있는데요. 무엇으로 만들까요? 바로 콩, 두부, 면. 네, 재료가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콩으로 국물을 만들고요. 콩과 두부로 국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면은 바로 국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면을 넣어서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만드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과 두부, 우유를 넣고 갈아서 삶은 면과 얼음을 넣어 시원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콩과 두부, 우유를 넣고 갈아서 국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삶은 면과 얼음을 넣어서 먹습니다. 얼음을 넣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콩국수가 건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좋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이 많아서 피로를 풀어준다. 네, 그리고 노화를 방지해준다. 이 노화라는 것은 늙는 현상인데요. 이 늙는 현상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웃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좋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넣어서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글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부탁할 때, 거절할 때. 우리는 살면서 많은 크고 작은 고비를 겪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먼저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저 혹시 바쁘신 줄 압니다만 과 같이 먼저 양해를 구한 후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 좀 빌려도 될까요? 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표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부탁을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대부분 가능하면 도와주겠지만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거절할까요? 거절할 때도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저도 지금은. 과 같이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도와줄 수 없음을 공손한 표현으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부탁할 때와 거절할 때 어떤 표현을 쓰나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넬리 선생님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Сегодня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лексику, связанную с состоянием здоровья и симптомами.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по грамматике окончания 대신 и 는게 좋다. 선생님, 오늘도 수업이 어떠셨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건강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는 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건강에 좋은 습관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 생활에서 실제로 해본다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